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10월 2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가 참가 기업 240여 곳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바이어 숫자를 늘리기보다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선별해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둘 계획입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상담 테이블마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화장품 업체 관계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제품의 특징부터 가격과 수출 조건까지 구체적인 거래 상담이 오갑니다. 지난해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에서는 3,30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00억 원이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엑스포는 외형을 키우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바이어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를 선별하고 참가 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1대1 상담을 연결합니다. 총 500여 명 국내 바이어들이 참석해 1,200건 이상의 맞춤형 수출 상담 펼치며 2,6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의 폭도 넓힙니다. 초기 창업 기업 10곳을 선발해 투자자들에게 사업 모델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상담부터 유통, 판로 개척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전지 판매는 단순한 판매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가 실제 기업의 성장과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청주시가 침수 피해를 막겠다며 배수 펌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수십 년간 이용해온 농로가 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논의 농기계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농로 높이가 둑처럼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청주시 옥산면에서 A씨가 경작해온 논입니다. 넓이가 1,600평에 달하다 보니 모를 심고 물을 대고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농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가 발주한 공사로 농기계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배수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1m가 넘는 높이의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논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해당 배관은 청주시가 지난해 6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배수 펌프장 건설 사업의 일부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유수지에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둑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0수년간 사용해온 농로의 높이가 덩달아 올라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근 농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사가 본격화된 지난 4월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현장 소장에게 농로가 높아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조금 높아진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당시 농로가 20-30cm 정도 가량만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비료 살포, 농약 살포도 여기서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높아지면은 경사가 세기 때문에 논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거 미끄럼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 설명도 성의 있는 대답도 없이 진행된 공사. A씨는 최근 청주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설명이 소홀했던 건 사실이지만 영농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 3당의 충북도당은 어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국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 임용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충청북도가 중앙정부 대통령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 예산 확보를 박 보좌관 임명 사유로 밝혔다며 이 대통령은 박 보좌관과의 관계와 정부 중앙부처 예산 관여 승인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리경찰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국비 확보에 더 유효하다는 명분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이에 대한 입장과 공직윤리 소신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용환 지사는 어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도움구장 건립 지원 공모 선정 등 충북의 주요 현안 7건을 건의했습니다.
신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 상생 발전을 위한 도움구장 최적지는 충북 청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움구장 건립 지원 공모 선정,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범정부 차원 지원 요청, 청주 국제공항 거점 메가 관광권 지정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영 장관은 문체부가 추진 중인 꿈의 예술단, 문화요일 등 주요 문화 정책에 대한 충청북도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자체 홍보 영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정책 설명 대신 유행하는 밈과 패러디를 활용해 젊은 층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접 캐릭터로 변신하거나 연예 프로그램까지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고라파덕 분장을 하고 나타난 남성. 청주시 미디어 홍보를 담당하는 최현민 주무관입니다. 더워. 청주시의 폭염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걸그룹 리센네를 패러디한 공모전 홍보 영상도 기획부터 촬영, 편집, 모든 과정이 최 주무관의 손에 거쳤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10만 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주 이야화 좋아요 블리배출 좋아요. 간호직 공무원이었던 최 주무관은 보건소 홍보 영상을 만들다 이제는 이른바 청주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트렌드 있는 밈이나 좀 패러디 같은 걸 좀 따라해서 이제 시정 홍보가 좀 지겹게 다가가지 않도록 충주나 아니면 양주나 양산이나 좀 그런 데는 좀 잘 아시잖아요. 청주도 그 정도로 좀 많이 알게끔. 진천구는 연예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공공연예 프로젝트로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솔로 공무원들이 실제 1박 2일 동안 소개팅을 하는데 데이트 장소는 모두 지역의 명소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농특산물 홍보도 이어집니다. 처음 보는데? 이거 진천 쌀로 만든 티그레래요. 티그레. 연예 프로그램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관광지나 맛집 뭐 그런데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철 농산물과 계절마다 열리는 지역 축제를 트렌드에 맞춰 알리기 위해 담당자들은 매번 머리를 맞댑니다. 딱딱한 정책 설명에서 벗어나 재미와 친근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지자체 홍보. 숏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홍보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제천시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6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품이 심의를 거치기 이전 이미 수장고에 입고되는 등 매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돼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제천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미술품 임시수장고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제천시가 매입하거나 기증 기탁받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440여 건의 미술품이 현재 수집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품의 매입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작고한 제천 출신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이 임시수장고에 들어온 날짜는 지난해 8월 13일. 그러나 해당 작품에 대한 심의는 지난해 10월 30일에서야 열렸고 실제 결제는 11월이 되어서야 이뤄졌습니다. 작품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만을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 작품 수집 과정이지만 결제 석 달 전 이미 작품이 수장고로 들어온 겁니다. 올해 수집한 다른 작품들의 매입 시점도 의문입니다. 제천시는 올해 5월 21일 작품 수집위원회를 개최해 14건을 구입하고 7건을 기증받는 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때는 당시 김창규 시장이 이미 선거를 위해 예비후보자 신분, 즉 직무가 정지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차기 집행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장 자리가 공석이던 6월 10일 미술품 매입 예산은 집행됐습니다. 민선국이 인수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관계자는 심의 이전 미술품이 수장고에 전달된 건 보관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올해 이루어진 미술품 매입은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제천시가 매입한 미술품 규모는 6억 원 상당. 반면 민선국이 들어 시립미술관 건립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는 당시 미술품 매입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은 어제 청주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산단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청주 산단 문화 온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한 어제 프로그램은 마술 공연과 이것을 시작으로 재즈 공연과 현악 앙상블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선착순 100명에게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제공해 점심시간 브런치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검찰이 충청학원 오경라 이사장의 교비 유용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이사장은 2022년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충청대 직원을 재단 법인 사무국에서 일하게 하고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겸직 가능 규정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인 업무를 겸직한 직원에게 교비를 지급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와 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미리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으며 재학생은 출신 학교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영동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에 나섰습니다. 영동군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경로당 등 233곳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반을 운영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다음 달 지급되는 민생안전지원금과 지역화폐 가입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앞서 2차례 정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영동군은 재도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운영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